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뭐 대선 전까지도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게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상고심 일정이 가장 관심인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언제 나올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어떻게 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법조계에서는 사실 뭐 민주당 소속이신 분들마저도 이건 대선 전에 나오는 일정이다라고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대선 전에 뭔가 결론을 짓기 위한 일정이다. 네네네. 예.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전원합의체 일정을 이렇게 잡지도 않는 게, 통상적인 사건을 설명드리자면은 네.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모두가 함께 재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소부라 그래서 대법관 4명이 하나의 부를 형성하고 거기에 일단 사건을 받아요. 네. 그래서 4명이서 심리를 하다가 이거는 4명이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뭐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든지 의견 일치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 그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도 몇 개월에서 뭐 1년 이상도 걸려요. 보통 그러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장께서 소부로 접수되자마자 그날로 바로 그냥 전원합의체로 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소요되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을 그냥 세이브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그날 심리를 열었잖아요. 이것도 처음 봤어요. 이거 아마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심리를 그렇게 열었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한 번 더 열었잖아요. 원래 어떤 사건도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 3일에 걸쳐 2번 한 거예요. 3일에 걸쳐서 일주일에 엄청 뭐 속도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대선 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한다고 하면 또 중요한 게 대선 후보 등록 전이냐 후냐일 것 같아요. 5월 10일, 1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뭐 물론 이게 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무죄 확정이면 뭐 상관없는 거고, 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 자판일 경우에는 후보로 등록된 이후일 경우에 좀 혼란이 예상되니까 그 전일 거냐 후일 거냐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와,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저는 정말 극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후보 등록 전에 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여쭤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판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후보 등록 전에 할 생각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 등록 이전에 그럼 다음 주 후보 정도에는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2번을 했다는 거 자체가, 심리를 네. 그 자체가 그 전에 선고할 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의견이 오히려 많았어요. 저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될까, 오히려 네. 가능성을 굉장히 약하게 보고 그런 발언 자체도 좀 조심해야지 이랬는데, 예. 제가 여쭤본 뭐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나 뭐 이렇게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안 그랬으면 이거 2번을 할 이유가 없고, 2번 심리하고서 막 1달, 2달 뒤에 선고할 것 같으면 일정을 그렇게 잡을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예. 2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전에 하려고 일단 마음은 먹은 거다, 이런 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법에는 맞거든요. 뭐 그 633 원칙에 대해서 1심이 6개월 아래 해야 되는 걸 26개월을 끌어버렸잖아요. 예. 26개월. 참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이없는 것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시정하는 건 대법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께서 1, 2, 3심 진행되는 동안에 그 메시지를 계속 내셨어요. 633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도 그래서 대법원 가면은 날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그때부터도 했었잖아요.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건 결국은 대법원이고, 법리가 잘못된 것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뭐 파기를 하든 파기 자판을 하든 이런 식으로 법리를 확정하는 것도 대법원이기 때문에 예. 그 튀는 판결들이라는 건 예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1심, 2심에 잘못된 튀는 판결들은 3심에서 항상 바로잡혀 왔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가 됐던 거니까, 대법원에서 이거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깨든지, 네. 아니면 이재명 하나 살려주고서 나머지는 다 처벌하는 이런 부조리한 판결 아니라, 그럼 기존 법리를 그냥 아예 없애든지 선택이다, 이런 네. 거는 아마 대법관들도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서 하나 명확히 할 거는, 그 기존 법리,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네. 그 기준이라는 게 뭐 1심에서는 그 기준을 설치를 하고 대법원에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 가지고 유죄,
그래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2심에선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럼 2심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진우 의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죄 나올 거는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무죄는 이런 무죄는 민주당도 예측을 못한 무죄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런 식의 무죄를 나올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얘기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대법원에서 시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궁금증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제 결과가 나올 때 이 후보의 어떤 이 선거법 사건뿐만이 아니라 헌법 84조에 대해서 좀 해석을 내놓을지 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걸려있는 재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국민들 궁금증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좀 명확한 해석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헌법 84조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네. 이제 이 내용이에요. 예. 근데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그 청취자들 다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포털에서 기소라고 나와요. 그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재판이라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과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배를 해석상 넣을 수 있지만 사과면은 거기에 파란 사과, 빨간 사과는 있어도 배는 못 넣어요. 해석은 항상 그렇게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소를 의미하는 거에 재판은 못 넣어요. 그건 네. 해석상 안 돼요. 아예 다른 과일을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추 안에 짜장이나 짬뽕도 넣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맞는 말이라고 해야 돼요. 예.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무리하게 넣으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든 재판을 정지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란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게 판결에 언급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결이 언급되긴 어렵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문제되는 거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거기까지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제가 네. 보기에 그 가능성은 떨어진다. 국민의힘에서 왠지 뭐 질의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답변을 이끌어내는 거는 근데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뭐 법원행정처장 출석했을 때 물어보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예. 이게 또 저번에 한번 물어봤던 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왔을 때 네. 그분도 판사 출신인데 예. 그분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재판 정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학계에서나 이론적으로는 사실 뭐 해석이 그렇게 다툼이 있을 게 아닌데 이게 진짜 정작 이렇게 된 이후에 대통령 되고 나서도 재판받아가지고 직이 날아가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멈춰 놓으려고 하니까 예.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는 그 민주당의 대표일 때도 여러 가지 당무 이런 이유로 재판을 불출석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되면 불출석 사유서도 뭐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정확히 내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법원에서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참 포괄적으로 못 나간다라고 해놓고서 안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사법부도 정말 그거에 망신스럽잖아요. 망신스러운 그 상황에 힘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하느니 차라리 해석상 정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정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조인들도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해석이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법리 판단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원합의체 회부됐을 때 네. 어떤 언론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84조와 관련해 가지고 법리 해석 좀 해놓자라고 해서 미리 검토했다는 얘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당선된 이후에 힘으로 밀어붙여 가지고서 안 나간다 그랬을 때 법원이 방법이 있겠는가? 그럼 그때 가가지고 선고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파장보다 차라리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야 된다. 선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결심이 그래서 섰지 않나. 네. 그러니까 진행은 확실히 선거 전에는 해야 된다라는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는 이 84조에 대한 고려는 있었을 거란 생각은 해요.